요게 또 나름 요런 디자인만의 매력이 있어요. 입은 거를 바로 보시면 택배를 밝혀줄 남자 발킹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로 구독 3일차 발따기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예전에 구독자 애칭 이야기 했을 때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발따기라는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픽스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발따기 매력 있긴 해. 뭐든 발딱거리면 좋지.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해볼 거냐면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택배들을 까보는 컨텐츠인데, 사실 이미 까놨습니다. 노출 조건이 없는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들이어서 영상을 꼭 찍어야 할 필요는 없는 제품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시는 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보고 이거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기획해보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 생각했던 컨셉은 택배가 왔던 상태 그대로 같이 까보는 구성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내주신 게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평소에 안 쓰거나 안 입을 것 같은 것들은 보내주셨다는 이유로 다 소개하기에 제 유튜브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1차로 검열을 해보고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아이템들을 추려서 소개하는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느꼈던 제품들이 많아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단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좋아요. 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레퀴짓이라는 브랜드의 크로스백입니다. 이 레퀴짓이라는 브랜드는 지난주에 긴팔티로 소개했었던 월스와일 무브먼트라는 브랜드에서 새롭게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기존의 월스와일 무브먼트도 가방 카테고리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았었는데 월스와일 무브먼트의 가방보다 좀 더 베이직한 디자인의 구성으로 만든 가방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이 크로스백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의 크로스백입니다. 그렇다고 엄청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제 덩치에는 뭔가 되게 귀여워 보이는 사이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또 괜찮았던 게, 제가 최근에 카메라를 바꾸면서 좀 작은 사이즈의 크로스백을 사야겠다 싶었거든요. 기존에 쓰던 이 페리티 샤쿠시백도 잘 썼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원단감이다 보니까 카메라 사이즈랑 무게감이 늘어나면서 여기에다가 가지고 다니는 거는 이제 조금 무리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랑 잔짐들을 들고 다닐 작은 가방을 찾던 와중에 마침 딱 보내주셨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볼륨감 있는 아웃포켓과 뒷면에 포켓이 하나 있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메인 수납 공간과 더불어 따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포켓 하나로 이루어진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방의 디자인적 포인트는 이 지퍼의 가죽 마감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축 처진 듯한 느낌이 테슬같이 느껴져서 너무 심심하지 않게 작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노트북 안 들고 나갈 때 카메라랑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이제 잔짐들 넣기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트이프엑츠라는 브랜드에서 니트와 셔츠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아트이프엑츠는 제가 지난번에 24FW 프리뷰 영상 때 매장에 직접 가가지고 제품들을 보고 왔었는데, 그때도 와, 이번 시즌 진짜 괜찮은 거 많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구독자분 중에서 발킴님 아트이프엑츠라는 브랜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제품을 소개를 해볼 건데, 두 개 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완전 베이직한 느낌의 라운드 니트는 아니기는 합니다. 보시면은 하나는 케이블 짜임이고 하나는 페어웨이 패턴의 디자인이라 두 가지 다 캐릭터가 조금 뚜렷한 편이죠. 기본 라운드 니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것들도 충분하게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포인트 있는 니트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입니다. 케이블 니트 같은 경우에는 꽤나 두께감이 있는 원단에 케이블 짜임이 들어간 디자인인데, 무엇보다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채도감이 빠진 것 같은 브라운 같은 컬러감인데, 자세히 보면 다양한 컬러의 원사를 섞어서 짜여진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간 실의 컬러들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보실 때는 되게 그레이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가장 큰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따뜻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바지에서도 컬러감 있는 바지를 활용하고 싶다면 같은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음에 소개할 니트도 그렇고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도 그렇고, 아트이프엑츠의 24FW는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원래도 클래식함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브랜드였는데 이번 시즌엔 원래의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클래식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취향에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트는 페어웨이 패턴의 디자인을 가진 니트입니다. 이거는 딱 보시면
센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할아버지 니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근데 실제로 이 페어아이 패턴은 클래식한 우리 쪽에서 꽤나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거든요. 폴로도 이런 패턴의 니트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니트가 조금 더 대중적이라고 한다면 이 니트는 훨씬 더 뾰족하게 타겟팅이 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릴 수 있는? 저는 브로보다는 호 쪽에 가까워서 소개해드리는 제품인데 요게 또 나름 요런 디자인만의 매력이 있어요. 입은 거를 바로 보시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 제품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뾰족하게 타겟팅이 된 느낌의 디자인이라 이거에 맞춰서 확 클래식하게 입어야 이 디자인의 매력이 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신발을 덮는 기장감을 선호하지만 요 코디 같은 경우에는 생지 데님을 롤업해서 기장감을 줄여주고 거기에 페니로퍼를 신어서 클래식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도 클래식한 스타일로 많이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지난주 영상에서도 제가 채도감이 빠진 연노란 컬러의 셔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드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상을 보셨나? 연노랑 셔츠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되게 무난한 스타일의 셔츠입니다. 그래서 원단에서 힘을 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먼트 다잉 워싱 작업을 한 원단이라서 일반 셔츠 원단들보다는 확실히 좀 빈티지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먼트 다잉 워싱 작업을 한 원단이라 입으면서 세탁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여지는 컬러보다 색이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컬러보다 추후에 좀 더 매력적인 컬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도 가장 큰 엑스라지 사이즈고 입은 걸 한번 보시면 이 정도 핏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고 스탠다드한 핏이라기보다는 가슴 너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입니다. 기장감도 꽤나 맥시한 기장감이라 봄, 가을에 단품으로 입기 되게 좋은 그런 사이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쌀쌀해져서 단품으로 입기보다는 이너에서 컬러 포인트를 주는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활용을 해보신다면 코디를 하실 때 재미를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이소라는 브랜드의 스니커즈입니다. 이소는 제가 지난번에 잘산템 시리즈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신발인데 요 뒤로도 요 신발을 되게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품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할로라는 모델이고 이런 식으로 생긴 모델입니다. 아마 제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올검 신발을 안 신거든요. 더비 슈즈나 로퍼류를 제외하고는 이런 스니커즈 스타일에서는 올검을 안 신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라고 한다면 검정이 여기저기 다 잘 묻어나는 컬러인 건 분명하지만 저는 오히려 검정이라서 눈에 너무 확 들어오는 느낌인? 그래가지고 잘 활용을 안 하는 카테고리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 올검 스니커즈에 대한 뇌이징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봤었는데 역시나 뇌이징이 잘 안 됐었는데 이 신발을 보자마자 이 정도라면 나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신발이었습니다. 일단 검정이 베이스이긴 하지만 스티치 컬러와 마감 부분에서 화이트 컬러가 들어가기도 하고 신발끈도 화이트라 완전한 올검 신발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 신발로 입문을 해서 신다 보면 언젠가 올검도 뇌이징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머큐리 시리즈도 굉장히 날렵한 쉐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할로라는 모델도 비슷하게 날렵한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신어보면서 느꼈는데 이 신발의 쉐입이 부츠컷이나 플레어핏 바지들이랑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플레어핏이나 부츠컷 바지가 얘를 이런 식으로 덮으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렇게 살짝 뻗어져 나가주잖아요. 덮어줬을 때 이 앞코에서 보여지는 느낌도 그렇고 이 살짝 펼쳐지는 그 밑단을 얘가 쫙 포개면서 잡아주다 보니까 바지 핏도 더 살려주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신발도 부츠컷 실루엣 바지와 매칭을 해서 신어줬는데 합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신어보면서 다른 코디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템은 더텅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둘 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백이라는 이름의 브리프 케이스와 보브라는 이름의 메일백을 보내주셨는데 두 제품 다 리사이클 원단에다가 이 안쪽에는 솜 본딩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되게 폭닥폭닥한 느낌을 주면서 형태감도 잘 잡히면서 견고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보브라는 가방은 제가 평소에 메인으로 들고 다니던 이 페리티 가방과는 두 개 완전히 상반되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축 늘어지는 스타일보다는 모양이 딱 잡혀진,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켓 개수도 여유 있었고 디테일들도 깔끔했습니다.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포켓과 사이드 포켓, 그리고 후면에 지퍼로 되어 있는 아웃 포켓과 안쪽에도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평소에 깔끔한 스타일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입고 있던 스타일과 잘 묻을 만한 크로스백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브리프 케이스는 디테일을 살펴보면 확실히 용도에 맞게 더 업무용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외부에 입체감 있는 포켓과 외부 메인 수납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나눠져 있는 공간과 더불어 메인 수납 안쪽의 구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되어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제품들은 직장인분들에게도 되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직장과 일상 어느 한쪽에 확 치우친 느낌이라기보다는 중간 포지션에 위치한 이미지랄까요? 그래서 범용성이 되게 넓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이라 이런 류의 가방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밀로 아카이브라는 브랜드의 카르마 워크 자켓이라는 제품인데, 얘는 제가 기존에 소개하던 워크 자켓보다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였지? 제가 이번 가을 시즌에는 엉덩이랑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오는 미드 기장감의 아우터도 활용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워낙 숏한 기장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진 자켓들 대부분 그 정도의 기장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방금 말했었던 그런 미드 기장감 정도보다는 약간 짧지만 제가 가진 자켓들보다는 훨씬 더 긴 기장감을 가진 자켓입니다. 일단 컬러감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시멘트 블루라는 컬러인데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 자세히 보시면 희끗희끗 올라오는 워싱 느낌을 가지고 있고, 과하지 않게 끝단 마감 처리를 데미지가 생긴 것처럼 처리해서 새 제품보다는 달아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 방향으로 제작된 자켓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부 디테일 컬러에는 흔히 말하는 녹기가 꽤 두드러지게 나오는 느낌인데, 제 눈에 실제 보이는 컬러는 녹기가 거의 없이 오히려 좀 푸른 느낌이거든요. 디테일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컬러보다 마젠타 값을 좀 더 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컬러감이고, 제 눈에 보이는 컬러에 맞춰서 수정한 실물 컬러 느낌은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중에서 매력적인 디테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 소매 부분입니다. 이 소매 디테일을 일반적인 자켓처럼 직선으로 치지 않고 사선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바깥 스냅을 결착하면 그냥 자켓처럼 일자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쪽에 스냅을 결착하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포개어지면서 봉제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살짝 말려서 들어가는 듯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되는 게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사이즈는 L 사이즈고 입은 거를 한번 보시면 이 정도 실루엣이 나오는 핏으로 제작된 자켓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입고 있던 이 연노랑 컬러랑 이 자켓의 궁합이 꽤나 괜찮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파랑이랑 노랑이 보색 컬러이기도 하고 둘 다 쨍한 컬러가 아니라 색이 빠진 듯한 채도감이라 이렇게 같이 입는 것도 너무 뻔하지는 않고 코디에서 컬러 포인트를 주기 되게 괜찮겠더라고요. 얘는 그리고 원단이 간절기에 나오는 자켓들의 원단감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하드한 원단감에 기장감은 살짝 맥시한 빈티지한 헌팅 자켓?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을 활용해서 만든 코디들을 쭈르륵 한번 보시면서 끝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택배들 중에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쌀쌀해지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겨울 헤비아우터를 사기에는 약간은 또 빠른 시기라 계절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겨울 이너로 활용할 수 있고 간절기에는 단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사신다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11월이고 정신 차리면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모두 별일 없이 평안한 연말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에도 영상이나 만들고 있겠지.